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결혼 4년 차에 아이 없이 이혼한 직장인입니다. 아직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안 말랐지만 저도 이혼은 남의 얘기인 줄로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혼 사연의 주인공이 제가 되고 보니까 뭐 대단하게 큰일도 아니다 싶어요. 제가 아마도 아이가 없으니 이혼이 나름 복잡하지 않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돌이켜보면 조금 더 빨리 이혼을 결정하지 않고 남편을 봐주며 산 것이 후회될 지경입니다. 저는 남들이 결혼해서 돌변한 남편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비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그런 것도 미리 못 알아보고 결혼해서 속았다는 소리나 하나 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겪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늘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저의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혼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큼 불쾌한 일이기에 현명하게 부부 사이를 풀어나가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할 때는 분명 저도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했어요. 물론 남편도 나쁜 점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개인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악한 사람은 몇 없는 법이죠. 전 남편도 장점이 분명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소위 츤데레라고 하죠. 전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츤츤거리면서도 슬쩍슬쩍 저를 챙기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제가 눈에 콩깍지가 쉰 겁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콩깍지가 벗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죠. 혹시 아실까요? 원래 남편이 나보다 잘 못하고 실수하는 것보다 내 가족, 특히 내 부모에게 못하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는 걸요. 전 남편은 저에게도 그랬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도 참 무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 전에는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살면서 보니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더라고요. 환장하게는 건 자기 가족은 끔찍이도 챙겼고 저에게도 잘하는 것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뭐라더라? 이혼 결심할 직전에 저와 많이 다툴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너무 예민해. 왜 결혼해서 네 부모 내 부모 따지냐? 그리고 내가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드린 거 없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공부 기껏 오래 시켜주시고 좋은 회사 취직했는데 덕은 네가 보고 있고 말이야. 결혼해서 내가 효도 좀 한다는 게 그렇게 안 있고? 누가 당신 효도하는 게 안 있곱대?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은 우선순위를 몰라?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그리 무심한 건데? 나야말로 서운해. 서운할 것도 많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사위가 처가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 몰라? 원래 딸 있는 집에서는 시부모가 우선인 거야. 남편 입에서 결혼하면 남편 부모가 자기 부모나 다름없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이 좀 사는 것 같아 잘했는데 지방으로 가시는 거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는 며느리 시부모님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가 둘 다 직장에 가깝다 보니 서울 근교 시댁 가까운 곳에서 살림을 시작했었어요.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시작했고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과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시고 몇 년 이내로 퇴임을 앞두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살림만 하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두 분이 같이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원래 서울에 살다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저 결혼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다가 내려가신 거고요. 춘정 오빠는 걱정 안 하시면서도 딸인 저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사니 우리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이 걱정되셨는지 한 달에 몇 번이고 저에게 택배를 보내주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철마다 먹을거리는 기본이고 시부모님 각각 챙겨서 시댁의 건강식품도 챙겨 보내셨습니다. 친정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귀한 딸 어여삐 여겨달라 하는 마음에 보내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내시는 것들 감사히 먹겠다고 받으시면서도 따로 보내주신 건 없는 듯 하네요. 암튼 결혼하면 왜 친정에서 딸 가진 죄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나 우리 친정에서 시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잘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혼한 마당에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는지 모를 일이죠. 아무래도 연인이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과 부부로서 살다가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쳐 갈라서는 건 정신적으로 받는 충격 자체가 다르긴 한 것 같네요. 물론 후련한 마음이 더 크지만요.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내내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둘 힘으로 알아서 하되 당신도 아들 가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이셨죠. 나는 자식을 잘 키워서 낸 걸로 우리 부모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니들이 가정 꾸리고 살기로 했고 이제는 둘이 적은 나이가 아니니 결혼도 너희 능력껏 알아서 하면 바랄 게 없겠구나. 나는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 내 인생 챙기면서 살고 싶어. 둘이 잘 살면 고만이지. 나는 며느리 간섭할 마음도 없고 아들네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생각도 없어. 내 말 새겨들어라. 아유 엄마, 그 정도는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 정도 생각 안 했을까 봐요. 이미 우리 둘 다 양가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시작하기로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자식 결혼할 때 도움 못 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사귀며 결혼말 나오기 전에도 우리 스스로 준비해 결혼하자는 얘기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그리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50대 후반으로 아직 재직 중이셨고 자식들에게 큰돈 물려줄 여력은 안 되지만 두 분 노후에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우리 친정은 시댁에 비하면 훨씬 잘 살았고요. 친정에서 집 얻을 때 도움 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이미 독립해 살고 있기도 했고 부모니까 손 벌리기 싫어서 남편 말대로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양가 도움 일절 없었고 오로지 둘 힘으로 했습니다. 말이 우리 두 사람 힘이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남편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 돈이 별로 없고 저는 나름 잘 버는 일을 일찍 시작했었어서 제가 모은 돈 8, 남편은 2로 결혼했네요. 그때는 싫지 않았고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늦게 들어갔긴 하나 고학력 고수입 보장되는 직종이에요. 남편 수입도 적지는 않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 수입이 남편 수입의 2배였고 저는 직업 특성상 자택에서도 일이 가능한 직종이에요. 저희 시댁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막장 시댁 많은데 아버님은 워낙 말수가 적지만 은근슬쩍 다정하게 며느리에게는 말도 걸곤 하셨고요. 항상 며느리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역시 말이 없으신 편인데 표현은 많이 없으시지만 뒤에서 조용히 챙겨주시는 그런 스타일? 저보다 4살 어린 시누이는 없는 듯 있는 듯한 조용한 스타일에 제게 따뜻이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처음 초반까지만 해도 조금도 문제없이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나름 잘하며 살았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 계획은 딱히 없었는데 양가 부모님은 은근히 소식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즈음 아이를 가질 만한 주변 여건이 좀 부족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였습니다.
하필 결혼 초반에 일이 몰려 좀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이 공용어일 정도로 일이 몰릴 때는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을 두세 달에 벌 만큼 수입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일이기도 해요. 일을 좀 무리해서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대단한 병은 아니었고 지금은 거의 완치라고 할 수 있지만 호르몬 쪽 질환이라 여전히 몸이 좀 약해요.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건강을 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때 저도 좀 내려놓고 쉬겠다고 했습니다. 나 이제 일을 좀 쉴까 봐. 부모님들이 아이 소식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내가 건강이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아이는커녕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지금 내려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때? 나 당신 믿고 조금 쉬어도 되지? 아, 그래야지.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냐? 지금은 아이고 뭐고 당신 건강부터 챙기자. 처음에는 남편 역시 저를 걱정해주면서 흔쾌히 마음 놓고 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니 자꾸 제가 해야 하는 몫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역시 야근 많고 일이 많은 직종이니 집에서 쉬는 내가 하고 말지 부부이니 똑같이 살림 분담하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남편이 같이 잘하는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런 거에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요양차 집에 있는 동안 남편과 시가 식구들로부터 그동안 몰랐던 의외의 모습을 꽤나 많이 봤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쉬면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제가 주말에 시댁 식구를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제가 초대한 건 아니고 남편이 먼저 부탁 비슷한 요구를 하긴 했지만요. 우리 벌써 결혼한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당신도 이제 좀 많이 회복된 것 같은데 우리 가족 한번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같이 나들이 좀 다녀올까 하는데 어때? 좋지. 나도 직접 준비해서 식사 대접 한번 못한 건 마음에 걸렸거든. 좋아, 그렇게 하자. 내가 준비 잘해볼게. 이참에 어머니랑 아가씨랑도 좀 더 친해지면 좋겠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간섭 안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저희 부부에게 큰 잔소리나 간섭을 하신 일은 없어요. 아들네 집에 제대로 머물다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아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큰맘 먹고 오케이 한 일이에요. 물론 시댁 식구들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나름 메뉴 구상도 열심히 해놓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놓고 일정도 열심히 잡아놓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초대한 당일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빠는 모처럼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환갑이 명목이었지만 비용 부담은 전부 오빠 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영아, 엄마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다음 달에 아버지 환갑인 거 알지? 실은 그날 식구들끼리 식사하려다가 내가 큰맘 먹고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오기로 했어. 너희 새언니랑 우리 애들도 데리고 다녀오려고. 혹시 나중에 알고 너 서운해할까봐 미리 말한다. 혹시 같이 가자고 안 해서 서운한 건 아니지? 아니야. 어차피 알았어도 난 우리 남편 때문에 일정 맞추기도 힘들었을 텐데 뭐. 근데 오빠가 비용 다 부담하면 너무 힘들겠다. 내가 보태줄게. 그럴 거 없어. 엄마가 너 이럴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걸. 어쨌든 이번에는 내가 하기로 한 거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너 오늘 시가 식구들 집에 초대했다며? 너희 시가 식구들 좋으시더라. 모처럼 초대한 거니까 잘 대접해드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급하게 여행해서 쓰시라고 어버이날 용돈 드린다고 100만 원을 붙여드렸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환갑여행도 함께 못하고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해서요. 제가 여행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끝끝내 오빠는 거절했고
제가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말하니 남편이 급히 여행해서 쓰시라고 돈 100만 원을 붙여드리라고 했습니다. 본인 돈으로는 곧죽어도 안 붙이고 저에게 붙여드리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연배로 이듬해에 환갑을 마침 앞두고 계셨죠. 친정 식구는 제가 따로 살갑게 챙기지도 못했는데 시가 식구들은 집에 초대까지 해서 대접한다는 게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좋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마 제가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고 있으니 괜히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돈을 보내드리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했지만 신경이 안 쓰일 순 없더라고요. 그날 심란한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했네요. 시가 식구들이 오고 나서 밥 먹고 남편이 신우이와 같이 뭘 사러 나가겠다고 하길래 어머니와 둘이서만 차를 마시다가 친정 부모님 안부를 물으셨어요. 형식적 안부 인사였지만 저도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친정 부모님이 친정 오빠네 식구들이랑 여행 가셨어요. 아빠 환갑 기념으로요. 하필 오늘 알게 돼서 부랴부랴 용돈 보내드렸는데 딸인 제가 아빠 환갑 미리 챙길 생각도 못한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용돈 붙인다고 효도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집이 멀다 보니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해요, 어머니. 원래 제가 이런 말을 하시면 다정한 말투는 아니어도 우리는 괜찮으니 친정 부모님 더 신경 쓰라고 말씀하실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예상은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는 툭하니 엉뚱한 말이 나왔습니다. 환갑이 뭐 별거라고 그러니? 요즘 세상에 환갑이 얼마나 젊은데 그냥 생일이나 매 한 가지지. 부모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딱히 없어. 솔직히 너희 친정 부모님 정도면 용돈도 안 드려도 된다. 아들이 다 하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야.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우리 가족이니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하고 잘하면 그만이야. 안 그러니? 어머니 말을 듣고 솔직히 뜨악했습니다. 늘 쿨한 시어머니를 자처하시던 분인데 저런 마인드를 서슴없이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때 막 남편과 신우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 제 반응은 관심도 없다는 듯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날 저는 시가 식구들을 초대한 걸 살짝 후회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묘한 무드를 풍기셨어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분위기를 느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가령 밥을 먹는데도 제가 양이 적은 걸 보시고는 너는 그렇게 새모이처럼 밥을 먹어가지고 어디 몸이 버텨나겠어? 애는 낳을 수 있느냔 말이야. 가만 보면 너는 종합병원이 따로 없구나. 우리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어. 어머니는 농담하는 분위기로 말씀하셨다지만 듣는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그다지 맛있게 드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부모님 입맛 맞추려고 재료도 좋은 거 써서 나름 여러 메뉴를 준비했는데 어머니는 모든 음식을 딱 한 입씩 드시고는 그냥 젓가락을 놓아버리시는 겁니다. 어머님, 남편, 심지어 신우이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말이죠. 어머니께서 말씀 없이 우리들 먹는 것만 보시더니만 신우이와 남편에게 황당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이걸로 되겠니?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라면 먹자는 말에 황당했는지 제 눈치를 한번 슬쩍 보더니 이러더군요. 어? 엄마, 먹을 게 잔뜩 있는데 무슨 라면이야. 이거 먹는데 라면을 왜 먹어? 이거면 배불러. 라고 말했는데 황당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라면 좋지? 난 먹을래. 엄만 가만 계셔. 내가 끓일 테니까.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후다닥 일어나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하는데 뭔가 저는 그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한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아들과 딸이 먹는 게 싫으셨나 싶어 서운했고요. 어쨌든 저희 집에 계시는 그 이틀 동안 어머니는 나들이도 마다하실 정도로 내내 저기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저 대신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못마땅하셨는지 차마 저에게 하라는 말은 못하시고 말없이 고무장갑을 뺏고는 본인이 하시기도 했어요. 그럼 또 저만 민망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들으라는 듯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 살림 건사하고 마누라 먹여 살리는데 설거지까지 하고 사는 거니? 아서라, 이건 엄마가 할게. 그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몸이 골골해서 일을 한다고 집에서 쉬는 꼴이 영 싫으셨다는 걸요. 그때 주말까지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생각 없이 내뱉는 어머니 말 때문에 시가 식구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서운했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워낙 무뚝뚝하다지만 어머니의 뼈있는 말투에도 그저 어른이 하는 말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모자라 제가 서운하다는 말에 뭐가 서운하냐는 듯 예민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혼한 첫 해 며느리 생일은 시어머니가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며 어머님께서 전복, 갈비찜, 잡채 등등으로 남편 생일 때도 안 해주신 큰 상을 차려주시고 제가 아플 때 표현 못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큰 간섭을 안 하시던 분이셨고 저에게도 늘 우리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네 남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에이, 당신이 3일간 고생한 건 아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고맙다고 돈 30만 원까지 나한테 주시고 가더라. 미안한 건 내가 미안하지. 엄마가 요즘 몸도 안 좋고 갱년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봐. 앞으로 조금 신경 써드려야겠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부모님께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죄송하네. 당신도 이번 일 계기로 우리 엄마 조금만 더 신경 써드려라. 우리 아버지도 봐라. 우리가 자고 가라니 얼마나 좋아하시냐? 남편은 제가 말하는 요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렇게 자기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 결혼해서 시댁에 못하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바쁘면서도 주변에서도 칭찬 많이 받을 만큼 시댁에 잘했어요. 친정에 1년에 용돈 200만 원 드리면 시댁은 어머님 여행 가실 때마다 드린 것도 합쳐서 1년에 600만 원은 드렸을 거예요. 물론 돈 많이 준 걸로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주 오라는 말 안 하셨고 전화도 잘 안 하셨지만 제가 알아서 외식 같이 하거나 백화점 가서 뭐 하나라도 사면 꼭 친정엄마 것과 어머니 두 분 다 늘 챙겨드렸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지낸 그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본래 저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속내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결혼 1년 넘어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돈 계산도 했네요. 결혼할 때도 보태주신 것 없는 시댁에 제가 더 많이 준 돈들이 처음으로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봐왔던 시어머니는 그냥 겉모습이었고 그게 진짜 시모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결혼할 때 큰돈도 척척 해오던 며느리가 몸이 아프고 돈도 못 버는 데다 자기 아들 부려먹고 호의호식하는 것 같으니 속으로 저것이 귀한 내 아들을 고생시켜? 하는 시어머니의 본인 속마음이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주 드러난 거죠. 이 기회에 시어머니 원래 모습을 미리 겪었다 생각하고 내 건강 잘 챙기면서 시댁에 너무 잘할 것도 그렇다고 너무 못할 것도 없이 그냥 직장 상사 대하듯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고 남편과 이혼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저 서운한 게 다였고요. 제가 일을 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전업주부를 놀고 먹는다고 하는 분들은 설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본인 치장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아마 대부분은 살림 청결하게 하고 먹거리 신경 쓰는 일 야무지게 하실 거예요.
거기다 일까지 하는 주부님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집에서 쉬어보니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몸을 회복하면서 자꾸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참겠는데 시댁 가깝다는 이유로 저에게 대리오더 강요하는 건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저는 남편 시집살이가 더 힘들었다고 해야겠네요. 그 뒤로 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홀대할 작정이셨는지 저와 만날 일만 있으면 남편 혼자 돈 버느라 힘들다는 둥 내가 병자라 남편이 고생해 마음 아프다고 하시며 아들 병시중 시킬 생각하지 말라며 혼자 화내고 눈물 짜내고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더라고요. 꼭 남편이 같이 없을 때는 신경질을 더 심하게 내셨죠. 저도 이렇게 놀고 먹는 며느리 취급받느니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달력에 자기 부모님 생신, 자기 동생 생일, 심지어 결혼 기념일까지 저보라고 표시는 해놓으면서 우리 부모님 생신은 적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 아버지 환갑날에는 뭘 어찌하라는 건지 동그라미 여러 개의 별표까지 해놨더군요. 우리 부모님은 멀리 사신다는 핑계로 자주 뵙지 못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부모랑 밥 먹는 걸 규칙처럼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일 있어서 안 간다고 하면 꼭 전화로 자기 부모님께 얄밉게 말하곤 했어요. 엄마, 우리 집사람은 가기 싫대요.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외식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고지고대로 말해서 저를 미움받는 며느리 만들더군요. 이렇게나 융통성 없는 인간이었다니. 두 분 결혼기념일에 저에게 상의도 없이 두 분을 해외에 보내드린 것까진 알고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뭐 그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제가 결혼하고 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쯤 뭐라는 줄 아시나요? 당신 우리 결혼한 첫 해에 어머니가 거하게 생일상 차려주셨던 거 알지? 올해는 우리 집으로 초대하자. 작년에 우리 집에서 며칠 묵고 가실 때 엄청 좋아들 하셨잖아. 당신 생일이니까 이번에는 한 끼 정도 같이 식사하는 게 어때? 저는 황당했죠. 아니, 내 생일에 제가 시가 식구들을 초대해서 대접을 해야 하나요? 아니, 내 생일인데 시부모님을 초대하면 저한테만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청소도 해야 하고 음식도 해야 하고 음식 시중까지 해야 하고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좋은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건 불편해서 싫어. 작년에는 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신 건데 내가 뭐 빚 갚듯이 돌려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내 생일은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부모님 모시고 뭐하고 음식까지 하고 수고로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참 불편하기는. 우리가 다 같이 가족인데 뭐가? 도대체 왜 불편하다는 건데? 음식 거하게 안 해도 돼. 당신이 음식 못하면 내가 대충 사와서 하지 뭐. 여보, 나는 내 생일에 굳이 시댁 식구들 집에서 초대해서 노동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 생일 굳이 안 챙겨주셔도 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쉬고 싶어. 생일에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말이야. 여보, 당신 생일이 그렇게 대단해? 아니 생일이 뭐 대수라고 가족들끼리 식사 한번 하자는데 핑계가 많냐? 부모님 만나도 매번 외식만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그걸 하기 싫어? 이때는 저도 못 참고 내 생일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저에게 이기적인 며느리라고 뭐라 하는데 듣는 저는 기가 차더군요. 누가 이기적인 건지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인지. 그때부터 이 인간과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결혼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친정엄마가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저에게 일부러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친정오빠와도 자주 통화를 하는데도 일절 말이 없기도 했고 명절에 내려갔을 때도 허리 아프다는 말은 하셨지만 심각한 상태라는 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암 같은 무서운 병은 아니었지만 환갑 다 된 나이에 디스크 수술을 하셔야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도 지방이다 보니 병원이 너무 걱정되어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신경을 써달라고 하길래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감정들로 복잡해지더군요. 너도 몸이 안 좋은데 엄마 걱정까지 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엄마 걱정을 많이 하셔. 괜히 아빠 욕심에 시골에서 식당 하자 그래서 엄마가 더 허리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맨날 속상해 하신다. 어쨌든 큰 병원으로 전원해서 검사 다시 하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일 때문에 자주 못 갈 것 같은데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뭐냐. 오빠, 당연히 내가 할 일을 뭘 미안하다고 그래. 이참에 엄마 우리 집에서 여행하다 가셔도 돼. 아빠도 그냥 식당 접고 쉬시는 게 어떨까? 엄마 아픈 장사도 힘들 텐데. 안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 이제 그냥 접고 엄마랑 여행 다니고 편하게 살고 싶대. 우리도 편하게 살라고 재산도 미리 증여해 주실 건가 봐. 암튼 나도 자세한 건 아버지랑 상의해봐야 해. 그럼 엄마 다음 주에 병원 한 번 더 갔다가 모시고 갈 테니 너도 매지한테 말해놔. 아참, 오빠 이번에 엄마 병원비는 신경 쓰지 마. 작년에 오빠가 큰맘 먹고 여행비도 다 부담했었잖아. 이번에는 내가 낼 테니까 오빠는 보탤 생각 말고. 애들 학원비만 해도 매달 빠듯할 텐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오빠는 미안해하면서도 기꺼이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더군요. 아빠가 재산을 정리한다는 말까지 한 걸 보면 엄마 아프시면서 큰 결심을 하신 듯 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빠가 저와 오빠에게 주겠다고 각자 아파트 한 채씩을 해놓으셨는데 중요할 계획이라는 말을 오빠에게 전해 들었죠.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참 감사한 일이나 어쩐지 두 분이 슬슬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 슬프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에게 엄마 허리 수술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엄마 수술비 넌지시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보태드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병원 다니는 동안 우리 집에 계시는 건 별말 안 하다가 돈 얘기가 나오니 펄쩍 뛰었습니다. 뭐? 병원비를 우리가 내자고? 여보, 미안한데 그건 좀 어렵겠다. 나 지금 여유가 없어. 당신 돈으로 보태는 거 아니면 곤란하니까 그런 줄 알아.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을 왜 만드냐? 장모님이 몇백 하는 수술비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1년 넘게 일을 안 하는데 그런 목돈은 없지. 내가 보탤 테니 당신은 조금만 더 도와줘. 내가 매달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 난 지금 여유 없어. 너는 우리 부모님 집에 한번 초대하는 건 치를 떨면서 장모님 수술할 때 목돈 나가는 건 아주 시원시원하다. 됐어. 한 푼도 내 돈으로 못 주니까 당신 비상금으로 알아서 하든지. 뭐? 당신 지금 나랑 안 살고 싶어서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당신 부모님한테 돈 잘 벌 때 드린 돈 전부 다 돌려주던가. 사람이 왜 이리 치사해? 우리 엄마 아프시다는데 내가 자식으로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야겠어? 암튼 안 돼. 난 장모님 수술비는 못 보태.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지만 그게 아니잖아. 나도 지금 돈이 없어서 하는 소리야. 돈 얘기만 나오면 남편은 유독 부들거리더라고요. 안 주겠다는데 어쩝니까? 제 돈으로 할 수밖에요. 엄마가 수술 때문에 올라오셔야 하니 남편과 냉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잘 지내는 척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남편은 의무감인지 딱 한 번 병원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더군요. 엄마가 어느 정도 회복하실 동안 저희 집에서 한 달 남짓 머무르셨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여보,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 환갑인 거 알지? 그때는 진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생신상 당신이 차려드려야 해. 근데 장모님이 계시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내려가시는 거 맞지? 그 와중에 자기 아버지 환갑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힘들어서 그냥 외식하는 게 어때?
아니면 당신이 생시상 직접 차려드리던가. 내 부모도 아니고 당신 부모잖아. 나도 우리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그동안 힘들었거든. 당신이 알아서 챙겨드려. 뭐? 당신은 우리 집안 며느리잖아. 그 정도도 못해? 아버지 환갑이라 내가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단 말이야. 꼭 당신이 생신상 챙겨드려야 해. 그래야 그림이 좋다니까. 그림 같은 소리 하네. 암튼 나는 이번에는 상 차리는 거 못해. 당신 천지분간 좀 해. 내가 우리 엄마 있어서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인가 했는데 저는 그 특별한 선물이라는 게 뭔지 엄마가 본가로 내려가시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알았습니다. 황당하게도 집으로 신차가 탁송이 왔더군요. 그것도 국산 브랜드 중형차가 말입니다. 남편이 타고 다닐 차일 리는 없어 누구 차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아주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차? 내가 우리 아버지 환갑 기념 선물로 뽑았지. 다음 주 우리 아버지 환갑 때 희 선물로 드릴 거야. 어때? 기가 막히지? 우리 아버지 지금 타는 차가 10년이 넘었잖아. 바꿀 때 됐지 뭐. 그렇다고 큰돈 들어가는 차를 사면서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한 거야? 그럼 차 할부는 어쩔 셈인데 몇 천만 원짜리 차 사면서 일시불로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더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건 당신이랑 나눠 갚아야지. 당신도 언제까지 쉴 생각은 아니잖아. 지금 건강도 많이 회복한 것 같은데. 암튼 나 큰맘 먹고 선물한 거니까 이러쿵저러쿵 토달 생각은 하지 마라.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솟구치며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엄마 병원비 고작 100 얼마 보태달라는 건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싫다고 하더니만 몇 천만 원짜리 차는 아주 고민 없이 저와 상의도 않고 지르고는 할부까지 저와 같이 갚자고요? 제가 호구도 아니고 미쳤나요? 남편이 마음대로 자기 아빠 차 사준 걸 같이 갚게요.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혼자 내야 할 거야. 왜냐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뭐? 할부를 같이 갚아? 우리 엄마 병원비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당신 아버지 차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당신이 마음대로 산 거니까 알아서 갚아. 이혼? 여보, 당신 미쳤어? 이혼이란 말을 어찌 그렇게 쉽게 하냐? 그리고 생각해봐. 장모님이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리 호들갑이야? 허리 수술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한테는 너네 엄마 아픈 것보다 우리 아버지 환갑이 더 중요하지. 안 그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좋아. 말 잘했네. 이참에 우리 이혼하고 당신은 하고 싶은 효도 실컷 하면 되겠네. 애도 없겠다. 도장 당장 찍어줄 수 있지? 뭐? 당신 정말 이깟 일로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당신 이 집 내놓고 어디로 가게? 나야 본가 들어가면 된다지만 당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잖아.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인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안 참아. 내가 당신 이혼하자는 말에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냐? 그래? 그렇다면 더 잘됐다. 어쨌든 나는 내일 당장 이 집 내놓을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나가. 어차피 나는 우리 아빠가 내 앞으로 해주신다는 집도 있겠다. 내 걱정은 하지 마. 걱정 없지 뭐. 당신은 결혼할 때 보탠 돈도 얼마 없으니 뭐 억울할 건 없겠다. 그런데 저의 입에서 우리 아빠가 해주신다는 집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더라고요.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집이라니? 장인어른이 당신 앞으로 집을 해주신다고? 어디에 무슨 집을?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내가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된 재산을 당신한테 말해야 할 이유가 있나? 아빠가 큰맘 먹고 재산 정리하고 엄마랑 편하게 사시겠대. 미리 자식들에게 나눠주시겠다더라. 하긴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아니 왜 상관없어? 당신이 그런 재산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 삶이 달라지는 일인데. 그 집이 어딘데? 어? 시가가 얼마 정도야? 조금 전까지 이혼 안 무섭다는 사람 아니었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가격은 굳이 말 안 해도 대충 알 텐데. 내가 재산 받으면 나한테 잘하려고 이러는 거니? 아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자산이 늘어날 일 앞두고 이혼이라니. 난 절대 도장 못 찍지. 여보, 이번에 우리 아버지 선물로 차 산 건 내가 할부 감당할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당신 서운하지 않게 당신한테 잘할게. 물론 당신 부모님, 아니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도 목숨 걸고 잘할게. 그럼 되는 거지. 제가 아빠에게 물려받을 재산 얘기를 하자마자 태도를 완전히 바꾸더니만 앞으로 잘하겠다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질렸고 남편의 자기 부모 챙기는 시집살이에 질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 수술하고 입원해 계실 때도 병원에 딱 한 번 얼굴 내밀었던 일, 병원비 보태자는 소리에 펄쩍 뛸 때 이미 정이 다 떨어졌고요. 저는 나름 1년 전부터 고민하던 이혼이었고 이번 일을 겪으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잘하긴 뭘 잘해.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우습다가 재산이 좀 있다니까 아쉽나 봐. 내 재산으로 당신 덕 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시간 많이 안 줄 거야. 도장 안 찍으면 이혼 소송도 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도. 그 경우에 누가 더 손해인지도 당신이 조금만 찾아보면 알걸? 내가 당신이랑 앞으로 같이 함께할 일은 없을 테니까 일찌감치 꿈 깨고 나갈 준비나 잘해라. 남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화를 못 내더라고요. 저에게 그간 미안했다느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느니 온갖 입에 발린 말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짜게 식은 이후였습니다.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 당장 고개 숙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람 절대 안 변해. 당신은 처음에만 살랑거리다가 또 당신 부모만 챙기고 나는 뒷전일 게 뻔하거든. 내가 사람 못 알아보고 결혼 잘못한 책임은 내가 져야지. 어쩌겠어. 착한 아들병 걸린 당신, 그거 불치병이야. 알아? 앞으로 효도는 당신 혼자서 잘해봐. 이후에도 남편은 저를 살살 구슬며 이혼은 못한다 했지만 제가 소장까지 들이미니 그제야 이혼을 피할 수 없다고 느낀 건지 본색을 드러내며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제가 가져가지 못하게 온갖 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한데도 남편 놈이 가져갈 재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애초에 결혼 2년 차니 둘이 같이 형성한 재산은 없다고 봐야죠.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 놈은 저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했고 저는 그 인간과 아이 없이 깔끔하게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시가 식구들이 돌아가며 하는 전화는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욕설 문자에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뜸해지긴 했지만 헤어짐이 결코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배웠네요. 이래서 결혼은 집안과의 결합이라는 말이 있는 건가 봅니다. 전 남편은 부모님께 실컷 효도하고 늙어가겠죠? 누가 저런 남자 좋다고 시집을 오겠습니까? 저는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 남편과 결혼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빨리 정리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혼자분들은 오늘 저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배우자 부모를 결혼 이후 어떤 식으로 챙기는 게 현명한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